재테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면 깊은 인지 부조화가 찾아옵니다. 코스피와 S&P 500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넘나들고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상황이지만 뭔가 자산 관리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내 구매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박탈감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재테크에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격언을 듣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현금으로 자산을 배분하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나누어 담은 그 모든 바구니가 사실은 구멍 뚫린 바구니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돈의 8+2 조건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리가 아는 7대 자산인 법정화폐, 금, 은,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비트코인의 진짜 계급을 나눕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아온 자산들,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성적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평생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자산만 모으다가 결국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산들의 잔혹한 데스매치가 시작됩니다. 집중하십시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당신과 당신의 돈이 자유를 얻도록. 우리는 먼저 8+2 조건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A그룹은 필수, 핵심 조건으로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타협 불가능한 돈의 자격기입니다. 이는 재산권의 본질입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수량을 늘려 내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면, 혹은 내 계좌를 동결해 접근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그 자산은 신기루이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B그룹은 기능 본질 조건으로 A그룹의 자격을 갖춘 자산이 실제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결정하는 물리적 스펙입니다. 아무리 귀한 자산이라도 쪼갤 수 없거나 들고 다닐 수 없거나 가짜인지 판별하기 힘들다면 화폐로 쓰일 수 없습니다. B그룹은 자산의 유동성과 회전율을 결정합니다. C그룹은 사회적 결과 조건으로 A와 B를 통과한 자산이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아 획득한 훈장입니다. 돈은 결국 사회적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인위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A와 B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것이어야 진짜입니다. C그룹은 현재의 완성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가장 바뀌기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짧은 자산이 A, B가 완벽하다면 C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가장 먼저 평가할 대상은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원화와 달러, 즉 법정화폐, 그리고 법정화폐와 운명을 같이 하는 채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과 채권을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거대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합니다. 그럼 법정화폐부터 A그룹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첫째, 희소성. 몇 점일까요? 정답은 0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찍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속도가 통제 불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데이터를 봅시다.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미국 통화량은 15조 달러에서 2025년 현재 22조 달러를 넘어서며 또다시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경제학에는 칸티용 효과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정립한 이 이론은 통화량이 늘어날 때 그 돈을 먼저 만지는 정부와 금융기관은 부자가 되고 나중에 만지는 서민은 인플레이션에 피해를 독박 쓴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부동산 PF, 부실을 막겠다고 조 단위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 돈은 누구에게 먼저 갈까요? 건설사와 은행입니다. 그 돈이 시장에 돌고 돌아 여러분에게 올 때쯤에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공급이 무한한 자산의 가치는 수학적으로 반드시 0에 수렴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번 돈이 정부의 인쇄기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채권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국채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워렌 버핏조차 주주 서한에서 장기 채권 투자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채권은 실질적으로
수익 없는 위험일 뿐입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는 이를 금융 억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빚의 실질 가치를 녹이는 것이라는 논문 결과입니다. 채권은 정부가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입니다.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세금을 더 걷어서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국채를 찍어서 갚습니다. 소위 돌려막기입니다. 새로운 국채 발행은 시중 통화량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즉 채권 투자는 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체에게 내 돈을 맡기는 자결 행위입니다. 희소성 점수 역시 0점입니다. 둘째, 검열 저항성. 법정화폐와 채권은 은행 장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2022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단 하루 만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의 자금도 버튼 하나로 잠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나는 범죄자가 아니니까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캐나다의 트럭 시위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캐나다 정부는 법원 영장도 없이 개인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면 내 돈을 못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앙화된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검열 저항성 점수는 2점입니다. 법정화폐와 채권의 A그룹 총점은 50점 만점에 고작 2점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행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쿠폰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믿었던 것이 필수 조건에서 탈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다른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둘은 이미 낙제입니다. 그렇다면 주식은 어떨까요? 한국 주식은 답이 없지만 주주 친화적인 미국 주식은 희소성이 지켜지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유통 물량을 줄여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테슬라도 아마존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가차없이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주가가 고평가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는 언제든 주주 여러분,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라며 주식을 더 찍어내어 여러분의 지분 가치를 물처럼 흐리게 만듭니다. 때문에 주식의 희소성은 5점입니다. 검열 저항성은 2점입니다. 주식은 실물 증서가 아닙니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라는 중앙장부의 숫자로 존재합니다. 과거 그리스 금융위기 당시 증권거래소는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은 몇 주 동안 자신의 주식을 팔지도 현금화하지도 못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여러분의 자산도 그 자리에 멈춥니다. 주식의 A그룹 총점은 7점입니다. 투자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가치 저장 수단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정화폐와 채권, 주식의 A그룹 총점은 50점 만점에 고작 2점 혹은 7점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제도권 자산들은 필수 과목에서 이미 낙제했습니다. 다른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탈락입니다.